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은퇴하기 한 몇 년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설하는데 제가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죽음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고찰하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우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전공을 하시고 네.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일반 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네. 귀국 후에는 이제 이화여대에서 교단에 네. 서서 또 네. 물리학을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계, 물리학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교수님께서 어떻게 또 죽음에 관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그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연히 어떤 친구한테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 풀이를 부탁했습니다. 네. 근데 풀이를 부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양자학 내용하고 너무나 닮은 바가 있어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능엄경을 읽었습니다. 그 능엄경을 읽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철학자들이라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부처님은 그리스 철학자에 못지않게 논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설법하는 걸 듣고 흥미를 느끼고 불교를 공부를 제가 하게 됐고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회라는 문제에 붙이게 되고 윤회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이 친구분의 한마디로 불교와 인연을 맺으시고 또 죽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계신 건데 흔히들 사람들이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딱딱 설명할 수 있는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르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가르치는 내용만 보면은 종교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 주로 윤리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 과학은 사물의 실상을 말하는 거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그다음에 모든 철학과 과학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주가 뭔가, 자아라는 게 뭔가, 나라는 것이 뭔가 이 문제만큼은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갖는 공통적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가 뭔지 그다음에 나 자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데는 이제 종교가 하는 말, 과학이 하는 말, 또 철학이 하는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할 때 교수님께서는 먼저 또 같은 점을 바라보고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또 은퇴 후에 지리산 자락에 사찰을 창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아무리 신실한 불자더라도 절을 직접 짓는다는 것, 창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을 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소위 그 생각할 때 제2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2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공부하는 물리학만큼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불교 교리는 이게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설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수행도 하면서 지내니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제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면은 어디 그냥 아파트에 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에서 그냥 저기 사찰을 창건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흥미있는 사람들을 이제 함께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설하는 일을 지금 1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결단력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그럼 요즘은 주로 사찰에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근데 사찰이 그냥 제 집이기도 하고 네. 강의도 하고 수행하는 터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꺼려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뭐 주로 제 집안 사람들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얘기할 때는 뭐 죽게 되면 죽지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막상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굉장히 살고 싶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불교 윤회라면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자다 깨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죽음에 임박하면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지금 현재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또 어쩌면 가장 확실한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이 모르는 만큼 또 두렵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 네.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뀔 수 있겠죠, 교수님? 아마 바뀌는 사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의 강연 바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삶의 종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강의 목적은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삶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지 우주의 법칙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으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물체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르게 사는 것도 꼭 그래야만 되는 거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어떤 큰 나쁜 일이 생기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겠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그 목적과 영역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주로 인간이 살아야 될, 바르게 살아야 할 도리를 말하고 과학은 사물의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긴 하지만은 적어도 자아가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관심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가 말하는 답과 철학이 말하는 답과 과학이 말하는 답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공통적 관심사라는 것은 이 자아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무엇인가, 또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아가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 내가 접하는 현실 삶 속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현명한 태도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물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생명체의 본능에 의해서 자손을 퍼뜨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거기를 바치겠죠. 근데 인간은 자아가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세에서의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면을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인데, 그런데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또 유물론자와 종교적 인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는 일단 물질이 모든 것이 기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할 테고, 종교적 인간은 우리가 종교적 역사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관계없이 종교를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숭배를 하더라도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바르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아가 무엇인가 우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또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잘 살면 됐지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죽음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은 죽음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삶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한 번 사는 이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아주 좋은 이 얘기는 그 중국의 역사가로서 사기를 쓴 사마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다 이렇게 연구해 본 다음에 천도시야비야. 하지만 천도라는 것은 도대체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달리 말하면 천도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사마천이 역사적인 사실을 쭉 놓고 보니까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아주 잘못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을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착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또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잘못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천도시야 비야 한 것인데, 우리가 삶의 현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사람이 믿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결국은 오욕락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오욕락이라는 것은 우리 5가지 감각기관, 소위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감촉을 만족시키는 것이요. 그게 오간이, 감각기관이 만족해야 행복하고 즐거울 테니까요. 쾌락이죠. 감각적 쾌락이죠. 감각적 쾌락을 아마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려면 직접 만족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은 그러한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적어도 인간이라면. 동물이라면 직접 만족시키려 하겠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오욕락이라는 어떤 그 감각적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정직한 노력만으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악한 일을 해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더라도 그런 사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을 때는 반드시 필요할 때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실제로 인간이 그 돈과 권력이나 이 출세에 그 관심을 둘 때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재미나는 심리학적 실험이 있습니다. 소위 예일대학교, 지금은 예일대학교에 있는 그 존 바우 교수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은 이 존 바우 교수가 뉴욕대학에 있을 때 실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살부터 22살 사이에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 그룹에다가 다른 단어를 줬습니다. 거기에 볼때 그룹 1은 돈과 관련된 단어로서 하이, 셀러리, 데스크 페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은 돈과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줬습니다. 뭐 파랗다든지 뭐 하늘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10분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사실 그 존 바고 교수의 목적은 이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장을 만들려면 이 학생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겠죠. 돈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룹 2는 돈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2단계 실험이 2단계가 있는데, 실험자가 연필을 한 묶음 이렇게 들고 가다가 사실은 실수가 아닌데도 실수자 가정하고 학생들 앞에서 연필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학생들 태도를 관찰해 봤더니 돈과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연필을 주워서 도와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인 단어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건 언론을 주워서 도와주는데,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한 학생들은 그게 별로 성의를, 그 연필을 주워서 도와주는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험을 또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학생들한테 요청하기를, 학생들한테 이제 문장을 다 만든다면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테니까 당신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이 얘기를 하도록 자리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대개 자기하고 이 얘기할 사람이 온다면은 그 이 얘기할 거리를 80cm 내지 120cm 정도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80하고 120이 보통 사람의 경우이 서로 그 감정적으로 교감을 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알맞은 거리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식탁이 되게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120cm보다 떨어지면 그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가 그 밀접해지지 못해요. 좀 냉랭한 태도로서 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가까우면 그건 또 연인들끼리나 가까워야 좋지, 너무 가까우면 사람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80에서 120cm 정도 그 거리를 배치하는데, 돈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120cm 떨어지겠습니다.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 아닌 남은 다 나와의 경쟁자니까 그 사람들 경계하고 이제 멀리 하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은 그 돈과 출세를 생각하고 소위 오용락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서먹해지겠죠. 이기적이 되고 그게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권력이나 출세 이런 걸 생각하면 남을 배려하거나 도와줄 마음이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만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가 계속 된다고 믿는다면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모든 일이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은 비록 지금 당장 또는 뭐 몇 년 내로 나한테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지만은 죽어서라도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다 깨다 뭐 꿈을 꾸고 하는 것처럼 계속 연속되는 삶이 계속된다고 믿는다면은 결국은 내가 한 일은 결국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사체험을 연구하거나 죽음을 강의한 교수나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이 정지하거나 또는 두뇌가 잠깐 동안 활동을 멈춰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이르러서 의식이 없다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의식이 없을 때 체험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임사체험을 하기 전과 임사체험을 한 뒤에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 임사체험에 대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사체험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들을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케네스 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네트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서 임사체험 연구의 권위자인 분이 학생들에게 이게 임사체험을 강의하다가 임사체험을 한 어떤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의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저서 Lessons from Light라는 책에 나오는 이 얘기인데 크레이그라는 학생입니다. 이 크레이그라는 학생은 이 케네스 링 교수의 그 임사체험 강의를 듣고 자기 임사체험을 학생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의 부탁을 받고 그 레포트를 써서 보냈어요. 거기에 보내면은 이 학생은 지금 이 케네스 링 교수가 쓴 건 대가 2021년 경우인데 그 이전에 한 10년 전에 래프팅을 하다가 폭포를 만나가지고 그게 고무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이 빠져서 익사 직전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심장도 멈췄고 그렇게 몇 분 있다가 다시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났을 때 이 크레이그라는 학생이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꿈과 같은 걸 텐데 어떤 태도를 봤냐면은 어떤 어두운 동굴을 지나다 보니까 그 동굴이 끝나는 곳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밝은 빛과 자기가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밝은 빛이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자기를 받아들이는데 자기 느낌에 그 밝은 빛은 이 세상 모든 걸 아는 것 같았고 그 자기가 빛과 하나가 되다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모든 걸 아는 사람 같이 됐고 그리고 또 한 말하기를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다시 한번 삶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건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옛날 얘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업경대를 비추면은 업경대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비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이 크레이그 학생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그냥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뭐 싸우고 뭐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나니까 그때 임사체험했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자기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사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현세의 삶 속에서 뭘 성취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맡은 일은 물론 성실하게 하지만은 그것의 성공 여부는 또 별개로 항상 삶과 관용이 그다음에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자기는 제2 인생을 살게 되고 남과 달리 그 출세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멀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은 성실히 합니다. 소위 사랑과 자기가 해야 될 일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해서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바라 휘테크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살아있을 때 성질이 못돼서 자기 아이들한테도 학대도 하고 누구를 만나면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말하는 나쁜 어머니였고 나쁜 여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을 때는 자기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임사체험 속에서 자기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났더니 뭘 깨닫게 되냐면 어머니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임사체험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를 동정하면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저렇게 학대를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좋은 엄마가 되고 이제 사랑과 관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케네스 링 교수의 학생인 크레이그와 바바라 휘테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사체험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임사체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사후세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미신과 같고 어디서 그냥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어도 임사체험과 사후세계 문제에 대한 연구는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실리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랜시시라고 해서 영국에서 하는 의학 학술지고 그다음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학술지가 있고 미국 의학협회지가 있는데 이 3대 의학 저널에도 임사체험이라든지 사후세계 문제는 다뤄집니다. 임사체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체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후세계를 체험해. 물론 임사체험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과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이 유체이탈과 사후체험에서 두 가지만 제가 썼는데 유체이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이라는 것이 육체는 여기에 누워서 자고 있지만은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먼 데 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듣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은 미신과 같고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 이런 얘기가 세계 3대 의학 저널에 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사후세계 경험도 실립니다. 근데 체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든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그럴 때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체험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체험했다고 그러는 그러한 체험, 유체이탈이나 사후세계와 같은 체험들이 과연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두뇌의 어떤 작용으로서 환상이나 착각이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에서 일어나는 유체이탈과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내용이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 사람 꿈처럼 자기가 유체이탈을 했다고 착각을 하거나 또 사후세계를 갔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개 95%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 정도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 비국소적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비국소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두뇌라는 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도 먼 데 가서라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사체험자들이 생각하는 4, 5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이만하다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지평선이라면 그 지평선 너머에 그런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둘 다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5%가 많고 5% 작아서 95%가 맞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이건 숫자로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그 집중해서 그 문제를 다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5%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학자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를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저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영화배우 샤론 스톤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자서전으로서 뷰티 오브 더 리빙 투와이스, 두 번 사는 것에 어떤 즐거움 또는 뭐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의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임사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의식이 잃어서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는 사실은 4, 5세계를 경험했는데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샤론 스톤을 보고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너 가만히 있어야지 되지.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환자들이 의사들이 자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위가 잘못됐는지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만약 자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더라면은 아마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의 그 조언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4, 5세계가 있다는 증거로서 이 샤론 스톤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체험했던 4, 5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듯이, 우리 두뇌 신경은 우리가 자면은 여러 가지 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꿈처럼 이 샤론 스톤이 하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따라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드는 이유는 이러한 그 임사체험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작에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자는 뜻에서 이런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영화배우 샤론 스톤이 말하는 임사체험은 분명히 샤론 스톤은 그런 체험을 했겠지만은 이 체험을 우리가 4, 5세계가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는 것으로 하나 예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명예교수인 브루스 그레이신이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임사체험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으로서 미국 정신의학협회 평생 회원이기도 하고 석학 회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은, 제가 인턴이니까 이제 그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할 때 응급실에 근무하게 되면 급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스파게티를 급하게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넥타이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급하게 지운 다음에 전화벨이 울려서 그 병실에 들렸더니 그때 홀리라는 학생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어요. 그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사람한테 뭐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응급처치 처방을 해주고 자기는 그 복도 끝에 있는, 응급실에서부터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갔더니 거기에 마치 서잔이라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선풍기도 옮기고 의자를 끌어다니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 인턴으로서 응급실에 근무했더니 전화가 오기를 홀리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말을 하길래 홀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담당의 브루스 그레이슨이라고 말했더니 홀리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생님을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는 분명히 의식이 없어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안다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봤어요? 했더니 나 선생님 여기서 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 휴게실 끝에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스잔이랑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얘기했고 선풍기도 옮기고 뭐 의자도 끌어다니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그 넥타이에 토마토 소스 얼룩도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그레이슨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머리끝이 쭉 빗었대요. 그리고 이것을 의료 보고서를 쓸 때 자기 저기 의사니까 근무일지 쓰잖아요. 근무일지 쓰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의료일지 쓸 때 요 홀리가 한 말을 쓰지 않았답니다. 썼다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의사들이 볼 때 이거 브루스 그레이슨이 뭔가 정신이 홀려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겼나 보다 하고 할 것 같아서 그걸 빼고 50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건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을 물론 정신과 의사로서 일반적인 연구도 했지만은 이 임사체험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유체이탈의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 브루스 그레이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가 뇌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브루스 그레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은 브루스 그레이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정말로 홀리가 유체이탈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구나.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적어도 브루스 그레이슨은 50년을 바쳐서 이 한 문제를 들고 연구했다는 걸 보면은 거짓말 쓸 일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두뇌를 떠나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대안론이 나오는데 한 20가지가 나오거든요. 20가지가 나왔단 말은 뭐죠? 그 어느 것도 그 정통적인 그 과학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다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다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은 적어도 브루스 그레이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식은 두뇌를 떠나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4, 5세계를 믿을 때는 인과응보가 우주의 법칙임을 믿게 되고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그 종교적 가르침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계 종교가 많지만은 신도수가 많은 종교를 놓고 보면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그다음에 공자님이 가르치는 유교와 불교인데 네 종교 다 똑같이 사랑과 관용, 달리 말하면 인의 예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사체험을 하고 4, 5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관용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기본 태도이고 이 사랑과 관용을 토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 5세계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에는 그 태도가 크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